자, 이거 가지고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566페이지. 회사는 279번. (566) 279번.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며 매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자, 시험 문제 창의력이 좀 없어요. 보면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도 수취했어요. 그럼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면 되니까 얘는 안 되겠죠. 다음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한 거 현금 영수증이에요. 얘는 문제 없으니까 얘는 될 거고. 다음 서울랜드 입장권 구입한 거 입장권이라서 안 되는데 접대 목적까지 완전히 안 되죠. 그냥 안 된다고 빼라고 뭐 두 개나 적어 놓은 거네요. 다음 대표이사 부산 출장 요금 KTX 여객 운송 영역 얘는 안 되죠. 그러면 입력할 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8월 11일 현금 영수증 이거 하나만 있네요. 8월 10날. 자, 그럼 7월 9일 7월부터 9월 이기 예정. 자, 8월 10일 날 현금 영수증이고, 그리고 악컴사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 번호 쓰지 말고 공급 가액을 줬네요. 75,000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 문제 맞춘 거예요. 정말 포인트는 안 되는 거 빼고 되는 것만 입력하는 게 포인트죠. 그죠? 자, 다음은 575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280. 자, 다음 1번 문제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 보고 2기 예정신고 기간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사업용 신용카드는 소유카드를 사용하였고 자료 입력 시 3번 거래 내역 입력의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매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3번 거래 내역 입력이라고 한 여기가 어디냐면 이거예요. 여기 여기 다 입력하라는 이야기니까 뭐 특별한 말 아니죠. 자, 그럼
아래 거래처 모두가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 자, 그럼 7월 30일 날 택시 비용. 그럼 여기 운송 영역이니까 얘는 안 되고, 다음 8월 3일 날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고 사무용 신용카드예요. 그럼 특별한 문제 없죠? 얘는 되고, 다음 9월 5일 프린터 토너 구입 현금 영수증. 얘도 특별한 거 없네요. 그럼 얘도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만 입력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8월 3일 거 사업용 카드하고 9월 5일 현금 영수증하고, 그럼 이기 예정인 7월부터 9월로 가서, 자, 8월 3일 날 사업용 카드고 맛있는 마트 서울카드 금액 227,273원이네요. 그리고 9월 5일 날 현금 영수증이고 밝은 토너 금액은 80만원의 별도.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 자, 다음 631 1페이지로 가서 286번 회사로 가고, 자, 631페이지 286번. 자,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자, 이제 아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정보 가지고 보면, 자, 첫 번째 7월 15일 날 직원 출장 택시 요금. 우리 여객 운송 영역은 안 되죠. 그래서 자, 얘는 안 되고,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한 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얘는 되고,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구입한 거, 뭐 카드 쓴 거 문제 없고,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 수취했네요. 그래서 안 돼요. 제가 왜 창의력이 없다고 말했는지 알겠죠? 우린 처음 봤는데도 뭔가 앞면에 있는 글자들로 막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두 개, 7월 31일, 8월 10일, 얘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로 했네요. 자, 두 개만 쓰면 돼요. 자, 그럼 7월부터 9월이고, 이거는 신한카드죠. 자, 그럼 7월 15일 날, 아니 7월 31일 날 현금 영수증이고, 주식회사 오피스에 현금 영수증은 우리 카드 번호 비워놓고, 다음 8월 12일 날 사업용 카드 이음마트
그리고 신한카드고 금액은 5만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 끝이에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용역하고 입장권은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굳이 외우려 안 해도 잘 들어오는데 시험 전에 한 번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럼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455페이지로 갑시다. (455페이지로) 다시 와서 컴퓨터 예산은 3005번.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부속명세 1번 제일 위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 얘를 먼저 클릭해 볼게요. 자, 일단 임의적인 날짜로 10월부터 12월이라고 쓰면 여기에 이제 글자들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될 거니까 자, 넣으시면 자, 탭이 위에 4개가 있죠. 자, 이 탭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인데, 자, 여기는 이제 탭 4개가 첫 번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고, 두 번째는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이고, 두 번째는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이고, 다음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고, 이렇게 4개의 탭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세무이급 시험에서는 이 4개 탭 중에 한 탭이 나온다면 나오는 거예요. 4개 중에 한 개.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얘 지금 날짜 넣어보니까 글자들이 앞면이 있죠. 지금 얘 글자들 보면 우리 앞면 있죠. 어이구, 깜짝 놀랐네. 왜 이래? 깜짝 놀랐어요. 네가 왜 그걸 찾기 위해 분발을 해? 자, 그럼 이 내역은 사실 우리 여러분 안 적혀 있는데 저는 적혀 있죠. 이게 54번 불공이라고 제가 이 기간에는 앞에 하나 써가지고 불공제 사유를 쓰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불공제 사유를 쓰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서식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얘는 그냥 우리 불공제 사유인 경우에 들어오는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우리가 16번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 여기에 51번 칸에 들어올 거예요. 50번이었나? 생각이 안 나지.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50번 칸. 자, 여러분들이 10월부터 12월이라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가서 16번을 클릭해 보면 16번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이 서식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 중에서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얘가 54번 불공하면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에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칸에 지금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접대비가 2건이 있고 뭐 5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저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에 500만 원이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서식은 여기 부가신고서 50번 칸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쓰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메인 매출 존표에 썼을 때는 여기에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는데 54 불공하면 저 서식은 여기하고는 세금계산서하고는 상관없고 여기에 들어오지만,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한 번만 봐주실 글자가 이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이 사유에 해당하는 걸 쓰는 거예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이 사유면은 부가가치세법 신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이 사유라 하더라도 받았을 때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니까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여기에만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서 또 눈여겨보실 게, 자, 면세사업 관련이라는 게 있죠. 자, 과세사업에 쓰면은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니까 여기 들어올 일이 없어요. 과세사업에 쓰면. 그럼 면세사업에 쓴다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공제 받았다가 면세사업에 쓰면 면세사업 전용이라고 해서 우린 간주공급이라고까지 하죠. 자가공급에.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쓴다면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른쪽 3개 탭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3개 탭은 공통매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 이 두 개 다, 세 개 다 얘는 겸용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과세 사업, 면세 사업을 함께하는 사업자가 대상인 거예요. 이 세 개 다. 그럼 이 세 군데 다 겸용 사업자인데, 그럼 겸용 사업자한테 이 작성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방금 제가 이런 말 했죠. 과세 사업에 쓰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 쓰면 매입세 공제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겸용 사업자 중에 예를 들어서 대형 할인마트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대형 할인마트에 가면 우리 카트라는 거 있죠. 그 타고 다니면 재밌는데 어느 순간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발판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카트는 과세품이에요. 그리고 한마트에서 살 때 한 500개, 1000개 사요. 그 엄청 비싸죠. 그럼 이 카트를 사올 때는 얘는 과세품이니까 부가가치세를 주고 사올 건데, 그럼 이 카트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야 될 거냐 받으면 안 될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트는 겸용사업자예요. 고기나 생선이나 아니면 우리 농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면세품이고, 그리고 우리 과자라든지 우리 생필품도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세품이에요. 그럼 과세품 쓰는 데만 카트를 쓴다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품에만 쓴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카트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없죠. 그냥 저도 쭉 그냥 다 집어넣었잖아. 그런 걸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공통으로 사용한 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비율대로 해서 과세사업 비율만큼은 공제 주고 면세사업 비율만큼은 공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치의 물건을 공통으로 사용할 물건을 샀어요. 그럼 1000만원 중에서 우리 부가가치세가 그럼 100만원이 있겠죠. 그럼 이 100만원을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근데 우리는 겸용사업자로 사업을 해봤더니 과세제품 매출이 7천만원이고 면세제품 매출이 3천만원이었다 볼게요. 그럼 1억 중에서 3천만원은 면세 매출이면 면세사업 비율이 30%라고 볼 수 있겠죠. 1억 매출 중에서 3천만원이 면세품 판 거면 면세 매출이 3천만원이 30%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말했던 공통매입세 100만원 중에 30%인 30만원은 공제를 안 받고 70만원만 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3개 탭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럼 그냥 하면 되지 왜 3개가 되어 있냐면, 얘는 예정신고 때 하는 거고 안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음부터 부를 때는 안분 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비율대로 나누는 걸 원래 안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정산이라고 탭이 적혀 있어서 정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얘는 확정 신고 시에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재계산이라고 탭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우리는 확정 신고 시 고정 자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계산한다는 건 1과세 기간이 아니고 2과세 기간 이상 쓰는 게 우리 고정 자산이죠. 그럼 과세 기간마다 면세 사업의 비율이 다르면 이거에 대해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재계산인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무조건 보는 소식. 근데 일반 기업에 가면 못 볼 확률이 높은 거. 그럼 자, 얘는 쉽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세 사업에만 쓰면 이 서식 자체에 안 들어오고, 면세 사업에만 쓰면 여기에 들어와서 통째로 불공제라고 들어올 거고,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같이 쓰면 기간에 따라서 예정 신고 때는 안분, 확정 신고 때는 정산, 고정 자산이면 그 다음 과세 기간에 재계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게 사왔는데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6번에 51번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셋 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여기 공통매입세액, 면세 등 사업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알겠다라는 거냐면, 자, 예를 들면 자, 깨끗한, 이거 여기서 지워야 되는데 저기서 지워. 자, 깨끗한 상태에서,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샀어요.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그러면 1000만원에 물건을 샀으면 매입세액이 100만원이 있겠죠. 그럼 100만원을 지금 이것만 있다면 100만원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떠 있는 거예요. 다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면세 사업 비율이 30%라고 하면 여기에서 너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에 30만원만큼은 불공제를 해서 70만원만 공제해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분하고 정산하고 그리고 재계산하는 데에서 사용할 방식인 거예요. 자, 원리 이해가시죠? 100만원 중에 면세 사업 비율만큼인 30%를 빼겠다. 이런 취지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오늘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만 볼 거예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457페이지로 가서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왜냐면 매입 매출 전폐하면서 꽤 봤잖아, 우리가 이 사유들을. 그래서 여기는 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이거 누락된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아서 매입 매출 전표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 때는 이걸 이야기할 건데,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이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공급자는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하고 그리고 상호 성명이 있어야 돼요. 공급자는. 왜냐하면 물건 파는 사람이 매출세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보는 다 있어야 되는데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공급 시기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 일자가 있어야 되고 과세 표준인 공급 가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우리가 누락을 하든 뭔가 짓을 하든 간에 있든 없든 상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이 누락됐대.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건 공급받는 자는 없어도 된다라고 했죠.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누락이라 돼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제 안 되는 것만 쓰는 거라 그랬죠. 또 작성일자가 아니고 공급일자가 누락됐대. 공급일자는 우리 세금계산서 아래에 우리 복수거래했을 때 앞에 쓰는 날짜 있죠. 그 날짜가 공급일자예요. 그럼 그 날짜는 우리 매입세액 공제를 그 없어도 공제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써도 되거든. 우리 입력할 때 안 쓰고 했잖아. 우리 경영 보전에 그 기능 안 열어줬기 때문에 안 쓰고 해요. 그래도 문제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필요적 기재사항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 적혀 있는 글자를 보시면 누락이라고 적혀 있죠. 누락이라는 표현은 빠뜨렸다는 거예요. 착오라는 말은 실수했다라는 거죠. 근데 착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기재했다면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나머지 사항 중에 거래를 정황을 가지고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실수 있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건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기에 잘못 적혀 있으면 착오로 잘못 적혀 있으면 세금계산서 확인합시다라고 했을 때 세금계산서에는 제대로 적혀 있다면 우리가 실수로 쓴 거죠. 그런 거는 착오에 의한 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인 경우에 빠뜨리면 아예 안 쓴 거니까 안 해주지만 착오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 거니까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내용을 보면 자, 다음 자료 입력하여 2020년 2기 확정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락했대요. 그럼 공급자 공급받는 자 이건 둘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에다가 한매 54만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사 관련 사용분이 있죠. 가사 관련 사용분은 사업하고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여기에 한매 78만원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주유대 얘도 불공제 사유죠. 세매 15만원 다음 업무 무관 지출 업무 무관 지출이면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22만원 그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여기 기존에 있었으니까 더해주면 두매고 22만원이었으니까 합치면 100만원이 되겠죠. 그죠? 다음 면세사업 지출분이 있네요. 면세사업 관련은 매입세액 공제 안되죠. 매매에 350만원 면세사업 매매에 350만원이다.
이거 여기 맞죠? 면세사업. 다음 접대비 관련 지출분이 6매 420만원. 접대 관련에 6매 420만원이다. 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근데 잘 안 나와요. 자, 이들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면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50번 칸에 지금 전체 합계가 939만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16번에 50번 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액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458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7700으로 회사 바꾸시고,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한미상사 주식회사의 2020년 이익이 예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아래 거래 내역을 보고 한미상사 주식회사의 이익이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모든 거래는 세입기한서 수취거래로서 부가세 별도의 금액이다. 자, 그럼 첫 번째에 대백전자의 컴퓨터 10대를 구입하여 전량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다. 그럼 자, 얘 세금계산서 몇 매죠? 한 매죠. 한 매고 금액은 10대가 대당 단가가 90만원이면 900만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기 예정으로 가서 여기에서 우리 거래처에 준 거니까 접대에 한 매에 900만원이다. 자, 다음 두 번째.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의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 10만원을 비정카센터에 지출했대요. 업무용 차인데 1800cc니까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자, 그럼 10만원을 여기에 한 매 10만원이다. 다음 신라건설로부터 공장 부지 조성으로 비용 지출한 게 600만원 있어요. 자, 공장 부지 조성하기 위해 돈 들어간 거는 땅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우리는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잖아요. 그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니까 자, 600만원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 600만원이 되고, 다음 면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난방기를 현대전자에서 25만원에 구입하고 단기 소모품비로 처리함. 그럼 면세사업 관련이면은 불공제니까 25만원, 면세사업 관련에 한 매 25만원. 다음 한국화구로부터 상품 매입액 200만원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일부 오류 기재됨. 세금계산서는 정확히 기재됨.
그럼 세금계산서에 정확하게 있는데 우린 세금계산서학계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를 착오로 했죠. 착오로 했고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얘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는 여기에 들어올 일이 없겠죠. 얘는 공제 안 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장 여기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 거예요. 누락이지 착오는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해 주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얘는 좀 쉬워서 그런지 잘 나오지 않는데 이 다음 거부터가 문제인데 내일 우리 금요일이죠. 내일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뒤에 있는 안분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가세 신고서 하는 거하고 이런 거 설명드릴 거니까 내일은 결석하시면 안 돼요. 내일은 결석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일을 월요일날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결석하지 마세요. 그 뭐냐 우리 편까지 있는 거 있죠?